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충격적인 성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충남 논산에서 새벽 시간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놀랍게도 범인은 돈을 빼앗기 위해 오토바이를 훔쳐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다니던 15살 중학생이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깊은 새벽 두 사람을 태운 하얀색 오토바이 한 대가 초등학교 정문으로 들어옵니다. 1시간여 뒤 여성은 현관에 남겨둔 채 남성 혼자만 학교를 떠납니다. 집에 돌아가던 40대 여성 B씨가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1시간 넘게 구타와 성폭행을 당한 건 개천절이었던 지난 3일 새벽입니다. 외곽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로등을 켜있고 여기가 인근 주택이지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위험해요, 솔직히. 놀랍게도 범행을 저지른 건 15살 중학생 A군이었습니다. A군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B씨에게 신고하지 말라 협박까지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A군은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며 돈을 빼앗을 대상을 찾고 있던 중 술에 취해 귀가하던 B씨에게 접근해 오토바이에 태운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등 소지품을 빼앗은 뒤 달아난 A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범행 13시간 만인 당일 오후 3시쯤 근처 시내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자 딸이 엄마 휴대폰이 켜진 걸로 이제 확인을 해서 그 오토바이에다가 휴대폰을 켜놓은 채로 놨던 거예요. 경찰은 A군이 술이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과거 절도 관련 전과가 있었다며 구속해 넘겼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세종에 주소를 둔 4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경찰과 대전보호관찰소가 추적에 나섰습니다. 대전보호관찰소는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충북 괴산군 사리면의 한 길가에서 46살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경기도 지역으로 이동 후 소재가 불명확한 상태라며 조속한 검거를 위해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숨진 초등학교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 교장과 사적으로 친한 관계라며 징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설 교육감은 해당 교장과는 같은 학교 선후배지만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는 아니라며 징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저한 진상조사와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지적에 대해선 교권 보호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대전도심 한복판에 10년 넘게 방치되면서 흉물로 남아있던 대덕특구 공동관리 아파트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활용 방안이 나왔지만 소유관계가 복잡해서 말만 무성했는데요. 대연시와 대덕특구 출연연들이 이곳을 과학기술 발전시설과 회계과학자 유치, 청년과학자 거주 공간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대덕특구 초입 대로변에 낡고 위험해 보이는 모습으로 남아있는 아파트. 1979년 해외 과학자 유치를 위해 건립돼 5층 규모 10개 동 179가구가 살던 공동관리 아파트입니다. 세월이 지나 노후화되면서 안전 문제가 불거졌고 지난 2012년 모두 퇴거 조치되면서 11년째 도심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활용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곳 아파트의 부지 소유권이 표준연과 원자력연구원 등 7개 기관으로 나눠져 있어 활용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덕특구 출범 50주년을 맞아 대전시가 부지를 일부 매입하기로 하면서 물꼬가 튀었습니다. 대전시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부지를 소유한 7곳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이 업무 협약을 맺고 공동관리 아파트 개발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체 26,2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 중 대전시가 60%가량인 16,500여 제곱미터를 매입해 양자 연구시설 등 과학 관련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많은 출연 연구기관과 대전시에 사실상 대전에 대한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하고 또 상호 교류하는 이런 혁신적인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40% 부지엔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해외 과학자,
청년 과학자를 위해 25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기숙사 등을 건립합니다.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맞추는 거는 이 대덕특구 연구개발 발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아마 핵심 그런 그 시설이 될 겁니다. 800억 원을 투입해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되고 내후년쯤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전망인데 사업비 마련과 용적률 완화 등은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KTX 세종역이 입지상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경제성 역시 낮아 설치가 어렵다는 국토교통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정부 청사 등이 있는 세종에 고속철도역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박지용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들며 KTX 세종역을 설치 못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신 충청권 광역철도가 생기면 서울 세종 간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라며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검토와 함께 민자 사업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 동구의회가 하반기 의정연수를 여야가 각각 따로 다녀오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는 하반기 의정연수를 제주도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오는 25일과 30일 두 차례 진행하는데 25일에는 야당 의원 등 11명이, 30일에는 여당 의원 등 8명이 떠날 계획입니다. 보통 의정연수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 다녀오지만 각 당이 따로 다녀오는 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최근 글로벌 아카데미 예산 삭감 논쟁과 더불어 박영순 의장의 본회의 발언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960년대) 조성된 대전역 인근 쪽방촌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구역에 편입되면서 최근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구청은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 밝혔는데요. 막상 현장을 들여다보니 쪽방촌이 철거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쪽방을 벗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현장 리포트 양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모여서 형성된 대전역 쪽방촌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서게 되면서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명목인데 과연 피난민들의 주거 환경은 개선이 됐을까요? 그릇을 놓던 찬장이 보입니다. 세탁기와 냉장고, 전기 매트 등 두고 간 살림살이들이 무너진 건축 자재와 뒤엉켜 있습니다. 더 나은 생활을 꿈꾸며 40여 년간 살던 집을 떠난 문씨 할아버지. 하지만 면적이 조금 넓어졌을 뿐 옮긴 집도 여전히 욕실조차 없는 쪽방입니다. 정부에서 지주고 영세면 아파트 해서 집 없는 사람들 한 가지씩 쭉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마돼 버렸어요. 무마돼 가지고 그냥 이런 데로 나왔지 뭐. 이제 나왔으니까 뭐 오래 있다 가야지 뭐. 이제 죽을 때 가야지 뭐. 아직 이곳을 떠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윤 씨 할아버지는 총각 시절 150만 원을 주고 집을 사 6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이 문을 따라 들어서면 어르신이 50여 년간 살고 계신 방 한 칸이 나오는데요. 그 세월의 흔적이 집안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혼자 산 지도 20여 년, 보상금 1,500만 원으론 더 나은 집은커녕 갈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저에 가는 걸 진짜 장사성만 생각하고 없는 사람 갈 데 없이 내쫓으면 되겠어요? 갈 데를 해주고 그래야지 살 수 있지. 그래 이에 가서 막 옆 복도방 차이다니면서 방 있어요 물어보고 댕기도 못이야 지금 허리 아파서. 바로 옆 쪽방촌에선 공공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지주들의 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했던 공공주택의 공급 계획도 2028년으로 한참 미뤄지면서 철거민들이 또다시 인근 쪽방을 전전하게 된 겁니다. 두 다리 뻗고 눕기도 어려운 방 한 칸이 전부인 김 씨 할아버지. 생활 반경이라도 있는 집을 못 빠지게 기다리다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내 81인데 뭐 90, 뭐 100살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고 그거 뭐 몇 달 또 살라고 어디 가서 또 한 3년간 이게 질 때까지 어디 가서 또 여관 생활하다가 또 입주를 해서 4평 받아갖고 사는 거 그거 뭐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을 기다리던 옆방 할아버지는 결국 한 달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쪽방촌을 철거한다고 해서 진짜 쪽방촌이 없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들은 바로 옆 또 다른 쪽방에서 이번 겨울을 견디고 있지는 않을까요? TJB 현장 리포트 양정진입니다. 충남 지역의 임대주택 빈집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임대주택 99만 5,800여 가구의 4%, 3만 8,900여 가구가 빈집인 가운데 충남의 공가율이 1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대전도 5.5%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으며 특히 아산시 배방읍 행복주택단지는 1,460여 채 가운데 20%에 달하는 230여 채가 빈집으로 확인됐습니다. LH 임대주택 가운데 빈집이 많은 것은 대중교통과 상업지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데다 수요자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개막 6살째를 맞은 제104회 전국체전에서 충청권 선수들이 메달 사냥을 이어갔습니다. 최강 서울팀을 꺾고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 결승에 오른 대전 대표 오상욱 선수팀은 경기 선발팀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오상욱은 개인전에 이어 2관왕에 올랐습니다. 탁구 남자 18세 이하부 결승전에선 대전 동산고가 금메달을 따냈고 지역 선수들끼리 맞대결을 벌인 탁구 남자 일반부 결승전에선 충남 미래에셋증권이 대전 KGC 인삼공사를 꺾고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수영에선 대전 최고 양하정 선수와 대전체육회 김지훈 선수가 저병 100m 경기에서 각각 은메달을 획득하며 순항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대단지를 중심으로 대전 지역에 쌓여있던 미분양 아파트들이 줄줄이 완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분양한 아파트가 기록적인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되는 등 모처럼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예정된 아파트 분양의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류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상반기 대전엔 도안동 510여 가구 등 미분양 아파트가 2,500가구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국가산업단지 유치와 함께 서구 도안 정림동 등 1,100가구가 넘는 미분양 아파트가 한 채도 남지 않고 완판된 겁니다. 미분양 물량은 현재 연초의 절반도 안 되는 1,100여 가구에 그나마 90%는 원룸형 소형 도시주택들입니다. 지금 실소유자들이 고가의 아파트보다는 기존에 있는 1,500만 원대 저가 아파트 쪽으로 옮겨 타는 현상으로 여기에 숭어리샘 재건축 아파트가 1순위 청약에서 68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되면서 그동안 분양을 준비해온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미 대전 관저동에서 분양 예정인 대우 센트럴파크 660여 가구의 경우 오는 20일 견본주택을 선보이고 청약 접수에 들어갑니다. 도안생활권과 트램 역세권에 국가산업단지 인근 지역이라는 프리미엄을 갖췄고 최근 자재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조기 분양을 실현해서 착한 가격대의 분양가로 관저지구에 고품격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분양을 미뤄왔던 대전 도안동 2-5지구, 문화동 8구역, 성남동 1구역 재개발도 분양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분양 가격이 2천만 원 이하에 1,700만 원, 1,6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가격적인 또 메리트 때문에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 시장의 전망은 좀 발달하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남에서도 아산시 탕정 1,620여 가구, 논산시 연무읍 430여 가구, 보령시 동대동 970여 가구, 서산시 성림동 320여 가구도 분양 시장에 나올 예정입니다. 특히 대전의 경우 탐방동 대단지 아파트의 분양 성공과 더불어서 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은 청약 열기가 더욱더 뜨거워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연말로 이어지는 아파트 분양 시장이 입지와 2천만 원대 이하냐 이상이냐 등 분양가 책정에 따라 차별적인 청약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내일부터 토스와 신한플레이, KB스타뱅킹 등 민간 금융앱에서도 KTX 승차권 예매가 가능해집니다. 한국철도공사는 KTX와 무궁화 등 코레일 모든 열차의 승차권을 민간 교통앱에 이어 토스 등 민간 금융앱에서도 예매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1기 충남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충남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특화 발전 분야의 전문가와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